(2023년) 개묘년 시작을 더국원 수락원 역사특강으로 전범위 한국사를 통해 내신과 한능검 시험까지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세요. 자, 우리나라가 어떻게 광복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과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1943년에 카이로에서 회담을 해요. 그래서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미국과 영국 그리고 중국 요 세 나라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했었던 것이 바로 카이로 회담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과 영국, 소련이 얄타,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영토에 있는데요. 이 얄타에서 회담을 해요. 얄타 회담은 조금 얄미운 게 있어. 첫 번째, 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국가는 세계 1차 대전에 러시아가 중도 이탈하잖아. 1917년에. 러시아가 그 당시에는 로마노프 왕조 시기였거든요. 봐봐. 러시아가 분명히 이제 세계 1차 대전 때는 범슬라브주의를 내세우면서 슬라브족들 다 나를 중심으로 모여 하면서 뭔가 제대로 해줄 것처럼 했는데, 러시아가 막상 1917년 한참 전쟁 중에 시민들이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하면서 시민혁명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 1차 대전 때 중도 이탈하게 돼요. 중도 이탈하게 된다. 중도 이탈하게 된 다음에 1917년에 두 차례의 시민혁명이 일어나는데 2월 혁명과 10월 혁명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친구들이 3월 혁명과 11월 혁명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레고리력에 의하면은 3월 혁명, 11월 혁명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2월 혁명이 일어났던 시기에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는 거지. 피해 일요일 사건을 기반으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러일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고? 일본이 이겼다고 이야기했잖아. 그치? 아니, 러시아가 이렇게 힘이 약한 나라였다니. 로마노프 왕조가 너무 무능하고 사람들은 계속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계속 이 군수물자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해달라 하면서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이제 모이게 된단 말이에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싹 모였는데 이 노동자들을 무참하게 학살해가지고 그 일요일이 피로 젖었다 해서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노프 왕조의 무능과 전쟁을 빨리 끝내라. 전쟁을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2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이 2월 혁명에서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지게 돼요.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공화정이 수립되는데, 그리고 나서 만들어졌던 공화정부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조금 무능력했다고 해야 될까? 결국엔 전쟁을 멈추질 않았었거든. 그래서 이 10월 혁명, 블라디미르 레닌이 자신이 이끄는 볼셰비키당을 이끌고 혁명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조금 중축이 되는 세력이 바로 레닌의 볼셰비키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22년에 만들어졌었던 이 나라가 러시아가 아니라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국가라고 해가지고 소련이라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소련의 국기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빨간 색깔,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빨간 색깔 국기에다가 공산주의 국가죠. 공산주의라는 것이 사회주의라는 큰 틀 안에 있는 거고요. 자, 요런 모양이거든요. 요런 모양이에요. 똑같습니다. 뭐냐면 이게 달이 아니야. 뭐 이슬람 국가 아니고요. 달이 아니라 낫이에요. 낫을 누가 많이 쓰죠? 낫을 누가 써? 얘들아. 그렇지. 농민들이 쓰죠. 농민들이 쓰는 낫과 망치, 노동자들이 쓰는 망치가 같이 어우러져서 이게 국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게 조금 좌측 상단에 이 문양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를 상징하는 거야. 노동자를 굉장히 중시한다. 소비에트라는 뜻도 노동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얘네들 지금 당장 전쟁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나라가 제정됐을 때 지금 봐봐. 전쟁 그만해 하면서 두 차례 혁명이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쉽게 전쟁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쉽게 선택하지 못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련은 참전을 약속합니다. 근데 진짜 얄미워. 언제 참전하는 줄 알아? 이거 얄타 회담 1945년 2월에 회담을 한 거였거든, 얘들아. 근데 참전을 언제 하냐면 1945년 8월. 그것도 그 미국이 맨하튼 프로젝트 통해 가지고 핵폭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핵폭탄을 8월 6일 날에 떨어뜨린단 말이야. 어디에? 히로시마에 리틀보이라고 하는 우라늄 원소를 사용했었던 폭탄을 투하해요. 근데 얘들아 그 다음날 8월 7일 날에 참전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확실하게 누가 이길지가 딱 나오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참전을 약속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8월 8일 이때 이제 소련이 대일 선전포고를 하게 돼요. 대일 선전포고를 하게 된다. 참전한다. 자, 그러면서 얄타 회담이 조금 얄밉죠. 소련이 참전을 약속했지만 기껏 8월 때 그것도 심지어는 이미 핵폭탄을 한번 맞고 참전을 하니까 일본이 이빨이 다 빠진 상태에서 참전을 하는 거잖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승전이 확정됐을 때 참전하는 거니까 얄밉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 얄타 회담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의 신탁 통치를 처음으로 논하게 돼요. 신탁 통치. 왜냐면 지금 일본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아무리 항복을 하지 않고 있어도 일본은 끝났어, 얘들아. 연합국가를 이길 수는 없으니까. 알겠지? 연합국가를 이길 수는 없으니까 사실상 전쟁이 끝이 난 거야. 근데 이 신탁 통치는 무슨 말이냐? 조선이 지금 당장 식민 지배를 약 1905년 일산응약 때부터라고 쳐도 40년 동안의 식민 통치를 다 당했잖아. 그치? 지금 당장 근대화도 필요하고 개혁적인 것들도 많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조선이 혼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독립할 수 있도록 혼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대신 부탁을 받아서 통치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신탁 통치를 처음으로 논의했었다. 뭔데 자기네들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통치한다 만다야? 얄밉죠? 얄미워서 얄타. 자, 그리고 이제 포츠담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포츠담은 독일에 있죠. 독일의 수도는 어디게? 독일의 수도는 어디게? 독일의 수도 어디게요? 정말 알고 있었어? 혹시 얘들아 베를린이 어딘 줄 아니? 하지 맙시다. 자, 포츠담에서 회담을 해요. 베를린과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포츠담. 자, 그래서 이 포츠담에서는요, 미국, 영국, 소련, 중국 다 온단 말이에요.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이 다 와서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일본 항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일본 항복해라! 항복하라! 그냥 조건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우리 항복할 테니까, 우리 마지막까지 버틴 거 좀 넘어가주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적 항복을 얘기합니다.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야, 우리는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 맨하탄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류 사상 첫 핵폭탄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루즈벨트 대통령이 핵폭탄, 이게 아인슈타인의 편지 한 통에서 시작이 됐잖아. 그치? 그래서 핵폭탄을 딱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어지기까지 했어. 이거 투하할 거야. 너네 항복해? 라고 했는데 일본 뭐라고 합니까? 일십합니다. 아예 답장조차 하지 않아요.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일본은 항복을 하지 않는다. 일본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그래 알겠어. 핵폭탄 투하할게 하고 나서 투하한 게 히로시마의 무슨 핵폭탄이었던 거야? 리틀보이라고 하는 길쭉한 약간 초록 색깔 모양의 핵폭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항복해! 하지만 일본 항복합니까? 항복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핵폭탄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야? 잔여 방사능이잖아. 그치? 방사능 픽폭이 더 무섭잖아. 그냥 핵만 딱 맞았을 땐 그때까지 꾹 입 다물고 절대 행복하지 않겠어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번에는 리틀보이보다 파괴력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는 플루토늄 원소로 만들었었던 팬맨입니다. 팬맨이 진짜 동글동글 뚱뚱한 남자라는 뜻이잖아. 새카만데 동글동글하게 생겼어. 요거를 원래는 도쿄에다가 떨어뜨릴 생각이었었는데 이 핵폭탄을 만들고 나서 처음 쓰고서야 안 거야. 위력이 이렇게 세다라는 걸. 그래서 급하게 나가사키에다가 핵폭탄을 투하하게 됩니다. 히로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나가사키에다 투하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일본은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왕이 항복하게 되는 것, 요 시기였고요. 그리고 여기를 볼게요. 우리는 이 포츠담 회담에서 일본이 항복하는 것을 요구하면서 플러스 한 번 더 재차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받습니다. 재확인받는다. 이게 바로 포츠담 회담이었다. 아시겠지요? 어렵지 않지요?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포츠담 회담 끝나고 우리나라 한반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일단 일본군이 우리나라에서 항복했으니까 무장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기 내려놓고 자국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과정에서 일본한테 그냥 한다 그래서 나가겠어요? 일본 보복 되게 심하잖아. 보복 심리 엄청 심하잖아. 그래가지고 일본 안에 있었던 조선 노동자들한테도 엄청나게 이렇게 분풀이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항복 이후에도. 그러다 보니까 집중해.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지금 한반도에 있으면은 한반도 안에서 무기 내려놓고 그냥 가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야. 그래서 미군이 일본이 무기 해제하고 무장 해제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근데 38도선을 그어요. 38도선을 그은 이유가 뭐였을까? 미국도 도와주겠고 소련도 도와주겠다는 건데 소련이랑 미국은 결이 다른 나라야. 왜?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쵸? 소련은 사회주의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국가야. 자,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체제, 이 사상 자체를 처음으로 나라에 도입한 나라야. 그리고 미국은 어떤 나라예요? 미국은 대한민국 같이 지금 대한민국도 미국을 보고 많이 배워왔잖아. 민주주의를. 그치? 민주주의가 무슨 뜻이에요? 나라의 주인은 누구다? 백성민. 그렇지. 국민이란 뜻이야.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리고 하나 더. 자유경제를 되게 많이 추구하죠.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월급을, 500만 원 정도를 벌어. 너무 좋겠다. 자, 500만 원 정도를 벌어요. 근데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강사님들은 막 월급을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씩 벌어. 그게 잘못된 거야? 아니죠.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번다는데 우린 이렇게 자유경제를 추구하잖아. 그러니까 결이 다른 거지. 능력으로 돈을 버는 것을 추구하고 자본주의가 확립되어 있는 자유경제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노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라에다가 국유화를 하고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형식의 사회주의 국가라는 완전 결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련이라는 나라와 미국이라는 나라는 서로 결이 다르니 이렇게 나누겠다라는 거야. 38도 선을 그으면서 북측, 남측으로 해가지고 좌익 진영과 우익 진영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야. 알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이제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북측과 남쪽으로 이제 분리가 된 거야. 38도선을 가운데에 끼고. 이때 38도선은 누가 그었냐면요. 봐봐. 38도선이 지금 우리가 휴전선으로 그어진 게 38선이잖아. 그치? 이때 38도선은 우리나라를 진짜 허리로 딱 나눈 거예요. 가운데를. 그래서 이때까지는 개성까지가 우리 남쪽의 영토였었단 말이죠. 어쨌든 모스크바에서 삼국 외상회의를 한다.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요 4개의 나라가 한국을 최대 5년간 대시행 청탁을 받아서 통치를 한다, 신탁 통치한다는 내용이에요.
대신 청탁을 받아서 통치를 한다. 신탁 통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탁 통치가 결정되는 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고, 우리 남북 측으로 나눠져 있다고 해도 좌익 진영과 우익 진영의 생각은 처음에는 같았습니다. 자, 사회주의의 좌익 세력과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의 우익 세력으로 나눠져 있었다. 좌익은 이제 사회주의, 우익은 자유주의 진영이었었다. 민족주의, 자유주의 진영이었었다. 자, 좌익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이 신탁에 반대해요. 반대하는 것을 신탁에 반대한다. 반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익 진영도 마찬가지로 반탁, 신탁 통치에 반대한다. 이거는 일제의 식민 지배의 연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로나 적어요. 아시겠지요? 자, 반대하게 된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제 소련이 대신 이제 통치를 한다고 하니까 그게 마음에 들어서였을까? 찬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반탁을 했다가 다시 찬성으로 돌아서게 되고, 이 우익은 대표적으로 김구나 혹은 이승만 같은 인물들은 끝끝내 계속 반탁하게 되는 것이죠. 찬탁하게 된다. 찬탁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됐었던 신탁 통치에 대해서 이 좌익 진영과 우익 진영의 생각이 다른 것이죠. 그러면서 좌익과 우익 간에 이 결국에는 대립이 더욱 심화되게 되고요. 거기에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된단 말이야.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으로 이제 어떻게 한국의 정부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정부가 수립될 수 있는지를 도와줄 것인가를 가지고 개최가 되는 거야. 이 덕수궁 석주전에서 딱 열리게 됐어요. 근데 미국과 소련이야. 처음에 소련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소련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찬성하는 쪽만, 찬탁하는 측에만 하는 세력만 가지고 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찬탁하는 정당과 사회 단체만 참여를 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참여시키자. 그러니 미국은 뭐라고 얘기해요? 찬탁하는 거 지금 다 좌익 세력들인데, 그러면은 우리 한국이 결국에는 적화통일될 수 있겠구나,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해요? 안 된다. 희망하는 모든 정당 또는 사회단체가 다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희망하는 모든 단체들 혹은 단체들이 참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게 미소공동위원회 1차의 이야기였었고요. 이렇게 되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진짜로 찬탁하는 세력들만 뭐가 되는 거 아니야? 정부 세워지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46년 6월에 이승만이 정읍에서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 지금 일단 당장 우리 정부가 만들어지는 게 먼저니, 분단됐다고 했지라도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을 주장했구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러면 진짜 우리나라 분단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중도 좌익 세력이었었던 여운형 선생님과 중도 우익 세력이었었던 김규식 선생님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좌우 합작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자, 좌익에는 여운형, 그리고 우익에는 김규식.
언어천재 김규식 이 같이 세력을 합쳐서 좌익 세력, 우익 세력이 힘을 합쳐가지고 분단된 나라가 아니라 통일된 국가를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좌우 합작 운동 처음에는요, 미군정이 이것을 지원을 해요. 그래,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빨리 너네 나라 한번 만들자라고 하면서 미군정이 지원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미군정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가 늘 왜 어떤 그러나가 있었냐면 이때 이제 당시에 트루먼 대통령이 1947년 6월에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한다.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공산주의 국가 빨간색 공산주의 국가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공산주의로 물들인다라는 뜻이야. 이를테면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국가 소련의 역사가 1922년부터 1991년까지였어요. 알겠지? 언제까지다? 소련의 붕괴는 1991년이야. 지금 사실 소련은 정점이야. 정점 얘들아. 계속 파죽지세로 정점을 치닫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 많은 나라들도 소련에 합쳐졌어요. 연방국가라 그랬잖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스탄으로 끝나는 국가들도 다 소련 영토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어디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소련의 영토 안에 합쳐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련이란 나라가 점점 확대가 되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아까 윤몽길 의사 설명하면서 중화민국을 주도하고 있었던 정당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정당이 어디라 그랬죠? 국민당이라고 이야기했죠.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요. 국민당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국민당에서 장제스가 주도해가지고 이제 조금 세력을 넓히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누가? 마오쩌둥, 모택동의 공산당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도서관 사서 출신이었었던 모택동이 완전 말시즘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이 만들어졌었어. 그리고 공산당은 이제 국민당이랑 내전이 일어나기도 했었다.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었다. 누가 이겼을까? 놀랍게도 이